이것이 우리 저자님의 정치적 지향점이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의원 2006년에 처음 시의원을 송천 1, 2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의원이 돼가지고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불러 세워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시의원이라고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의원이라면서 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의자 하나만 놓아달라고 나와서 좀 놀고 싶은데 의자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때 앉아 있었던 곳이 돌 몇 개 갖다 놓고 좀 넓은 돌 갖다 놓고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의자 하나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진짜 민원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냥 허투루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해 주신 우리 저자의 또 다른 성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자님 시의원 8년, 도의원 12년, 20년의 의정, 20년의 노트북, 20년의 책이라고 해요. 해마다 한 권씩 채워진 20권의 공책이라고 써 있어서요. 이 매년 한 권씩 채워진 공책이 의정활동의 기록이자 숙제장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비록 많이 잃어버렸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지금도 유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행정에서 나오는 그 업무노트 있잖아요. 업무노트를 저는 굉장히 좀 애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꼬박꼬박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로 민원을 주면은 거기다 적어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내용을 또 쭉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정을 만나고 또 행정과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이제 노트에다가 공책에다 다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한 번씩 보잖아요. 맞아 내가 이런 일도 했었지. 심지어는 이제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을 지금 혁신도시에다 짓고 있는데 그 민원을 누가 줬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보니까 이미 김성주 우리 여기 이사장님 계신 김성주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 없다. 대표도서관을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한준 지사께서 돈이 없으니 우선 도청에 있는 이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기록을 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가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우리 송하진 지사님 저기다가 지사님 대표도서관 공약 좀 하죠. 그렇게 하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혁신동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기록까지 제가 다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원 현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조례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다, 베이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성취감이 전국 최초의 여성 도의원 3선. 남성분들은 뭐 3선, 4선 많이 있으신데 여자가 사실 도의원에 상선하는 건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전국 최초의 여성 도의원 3선, 전국 최초의 여성 도의회 의장. 이런 기록이 빨리 또 깨졌으면 좋겠는데요. 여성 정치에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광역의회 의장단 회의에 가면 여성 의장님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시험 갔을 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시 의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여성이 들어왔고 지금은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여성 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분들이 잘해주시니까 또 여성 의장들 또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들 깨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전라북도가 다 함께 아파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책에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자님이 도의회 의장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잼버리 파행 이후에 우리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맞서서 삭발과 단식과 릴레이 마라톤을 우리 의회에서 감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하나로 뭉쳤던 우리 5천여 전북의 에너지가 전북의 미래에 어떤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당시 의장이셨습니다. 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이 전국에 떠넘기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행정은 사실 그런 일에 나서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의회가 나서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 구청 소집을 해서 대응단을 꾸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단을 꾸렸고 물론 약간의 반대를 하신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 대부분이 꾸립시다라고 해서 꾸렸고 그러고 나서 전라북도에 있는 시민사회 그리고 직능단체를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윤석정 애양본부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서줘야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기 시작했고 그리고 14개 시군의회, 기초의회 그 의장단들한테 연락해서 협조를 구했고 그리고 특히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초량민들 있죠. 초량민들한테 직접 만났습니다. 다 만났어요. 저희가 서울 가서 만나서 또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성주 우리 이사장님 계시는데 예, 국회 가서 우리 야당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죠. 야당이었죠. 야당 대표 만나서 다 설명하고 우리 이거 예산 딸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 저희가 단식도 하고 국회의원님들 사건도 하고 저희도 사건하고 또 저희도 또 마라톤 막 저희 의회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뛰어서 마라톤 가가지고 국회에서 2023년 11월 7일 날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좀 어쨌든 상황들이 좀 변해서 많은 부분이 복원이 되고 복원이 됐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야 도의원들 보내도 도대체 뭐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야 도의원들 애썼다. 도의원들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김선수 의원님 맞습니까?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 김선수 의원님 계시는데 그랬고요. 나이 많은 의원님도 계시고 김철수 의원님 계시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도민들께서
야, 우리가 뭉치니까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도민들께서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작은 어떤 날개짓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도민들로 하여금 뭔가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뭉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많은 전라북 도민들이 분노했었죠. 그런 분노를 잠재워주는데 일조를 해주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쭙고 우리 플로어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두 가지만 하자네요. 우리 저자님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할까요? 더 몰아갈까요? 플로어에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거라. 우리가 느닷없는 사실 계엄 사태를 겪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그러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라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모의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저자님이 미래 세대가 의회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네, 12.3 개혁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이 이렇게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 지원 조례가 도에 있거든요. 그 조례 배정을 저기 우리 YMCA 와 계시는데 YMCA 시민사회가 모여가지고 그때 전면 개정을 좀 했었습니다. 약간 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그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개정을 했고요. 특히 모의의회를 이제 어린이 모의의회 그리고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이제 모의의회를 진행을 했는데 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가장 민주적인 곳입니다. 그 의회 내에서 하나 절차가 잘못되잖아요. 이것은 의회예요. 가장 민주적인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을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어떤 과정들이 진행 과정들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논리적으로 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 모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모의회뿐만이 아니고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의의회도 했고 민주시민 교육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을 직접 실천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고 후반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전주의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무언가를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청년들이 많았고요. 제가 청와대도 있었고 부지사도 해서 뭔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뭔가 예를 들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지원할 걸로 끝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이 실패도 사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실패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냥 단지 그냥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행정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건 아니다. 정말 지원했으면 이게 잘 되도록 끝까지 돌봐주고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큰 공감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자에게 질문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플로어에서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죠? 자, 플로어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한번 손 들어줘.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눈에 딱 뜨이시네. 자, 마이크를 그쪽으로 좀. 안녕하세요. 파란 옷을 입고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주영우님의 성함이 4글자라서 조금 더 특별함이 느껴지는데 왜 국주영훈이라는 성함을 갖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어제도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국주영 하더니 국주가 성이에요? 국이 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선거 때만 되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랑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막 밤에 늦게 와요. 국이 성이냐 국주가 성이냐, 우리가 지금 술 먹다가 내기를 했다. 빨리 말해줘라.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국이 성이에요. 국이 성이고, 이제는 주는 이제 없었죠. 이름 안에.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서 저희들을 이제 양육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혼자 몸으로 돈 벌어서 우리를 가르쳤으니, 우리를 키우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이름 속에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국주영은 주자를 이제 넣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국주를 성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주를 성으로 하려니까 국주시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국주시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국으로 넣고 주영은 이렇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국주영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또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네, 우리 심사분. 네. 네. 의원님의 시민정치 20년을 공감하고 있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여성으로서는 호남권 최초로 광역의 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신, 전례가 없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많으셨는데, 처음 입성하실 때 여성으로서의 뭔가 다름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의정을 하시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
달성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에게 본인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의장을 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 전에 의회가 어려운, 대통령은 계시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욕도 많이 먹고 약간 위상이 추락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약속을 했죠. 우리 전북도 의회 위상을 높여놓겠다. 다시 위치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의장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의장으로서 역할만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역할. 그래서 의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주권 의원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지역에 통장회의, 원회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의장 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있을 때 의장 와서 축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데는 뭐 고창이든 우주든 어디든 가서 그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뭔가 제대로 계산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국회 연습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마치 이제 외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러면은 국회 연습 가기 전에 어떤 나라를 갈 것인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받고, 그리고 갔다 와서 도민들께 보고하고,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잖아요. 의정활동 기간에 징계를 받거나 예를 들어 구속이 되거나, 그래도 의정활동비는 다 나왔었거든요. 의정활동이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개정을 해서 그 기간에는 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반말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그런데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리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용기를 내서 그렇게 또 바꿔갔고요.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그 관련 업무를, 집행부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너무나 불균형적이고, 그래서 이걸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약속을 했고 그것을 개편을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무릅쓰고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집행부가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집행부와 싸우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역할을 잘해주셨죠.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겠다, 또 특위를 만들겠다, 과거에는 너무 많아서 안 돼 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솔직히 점수를 주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9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어요?
아이고. 자, 우리 물 한 모금 드시죠. 제가요. 네. 물 한 모금 우리 드시죠. 네. 그 존경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오창환 전국대학교 명예교수님 계신가요? 아까 제가 봤었는데 오창환 교수님. 네 저기.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환경, 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이런 문제에 대전문가시고요. 항상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인데 여기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질문 들어볼까요? 마지막. 네. 일어서서.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두근두근 하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효자동에서 온 박명식입니다. 오늘 국주영 저자님 우리 고생하셨는데 힘내라고 우리 이 국주영은 예쁘다 하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예쁘다! 오늘 그 시민과 함께하는 그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구전 날씨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게 예쁘면 정착이 힘들고 또 착한 사람은 정치하기가 참 힘든 그런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서 손해봤는지 아니면 착해서 손해봤는지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이제 네, 선생님 노래를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이쁘다는 말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정치인은 똑똑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야 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김상조 이사장님? 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냥 뭐 이뻐해 주시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네. 잠깐만요. 그리고 네. 아유 저는 좀 못 갔는데 오셨어요. 우리 부안에 우리 김정기 우리 부안 군수 출마 예정자께서 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소개하는 분이 한 분 더 소개해드릴까요? 양성빈 전 도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창욱 진안군 의장님도 오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개 한번. 네. 저기 전북체육인회 라이언길 회장님 가셨나요? 네, 저기 우리 회원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네,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전북건설협회 소재철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만산동 성당에 우리 생태환경문과 오창환 문과장님과 회원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컵을, 네, 감사합니다. 컵을 다회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다회용기를 지금 오늘 정리해 주시려고 오늘 봉사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저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 저분 모시고 소개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대학을 찾아온 지난 20여 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 우리